자, 우선은 지금 이러한 트럼프 관세가 부과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의 서한이 오고 있어요. 그럼 이와 관련돼서 편향된 언론들, 특히 명비씨와 JTBC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가리기 위해서 다른 뉴스를 어마어마하게 쏟아냅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특검입니다. 제가 어제자 JTBC의 특검 보도량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몇 건이나 보도를 했느냐?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개입니다. 어제 JTBC 메인 뉴스에 무려 특검 관련된 뉴스가 16건 나왔어요. 그러면 관세는 몇 건 내렸느냐? 하나, 둘, 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가장 문제인 건 어떤 문제이죠? 특검이 아니에요. 관세입니다. 근데 보셨던 것처럼 JTBC는 16건의 특검 보도를 함에 있어 관세 보도는 꼴랑 2개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가리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명비 씨는 어떠냐? 자, 명비 씨는 특검 관련돼서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건 보도합니다. 그리고 관세 관련돼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은 8건, 관세는 4건. 어떻게 보면은 JTBC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JTBC는 표면적인 건 보도를 했다면 MBC는 아예 왜곡을 해요. 자, MBC 타이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25% 관세, 기상천외한 외교서한이랍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MBC 타이틀이에요. 자, 심지어 이와 관련돼서 계속 무엇을 부각하느냐? 3주 연장된 데드라인. 3주 남기고 한미 정상회담 조율. 3주 남았다는 걸 되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죠? 이재명 정권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이 지금 이 관세 문제를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여보기 위해서 7월 말 3주라는 시간을 벌었다라며 말을 하고 있고 그걸 명비 씨가 똑같이 따라 쓰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좌파들이 다 같이 뭘 하냐면요. 계속 우리를 일본이랑 비교를 해요. 명비 씨 타이틀 보세요. 7번 찾아가도 1%더 내게 된 일본 이럴 수가. 그럼 바꿔 말하면 일본은 7번이나 미국을 찾아갔는데 1%나 더 관세를 물게 생겼다. 즉 아무것도 안 했던 이재명 정권이 오히려 일본보다 낫다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자, 저는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진짜 이 나라 언론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제가 한 번 더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요. 바로 잡아야죠. 저들이 지금 뭘 왜곡하고 뭘 숨기는지를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비 씨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주 시간을 벌었다고 말해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나 좌파 진영은 이재명이 3주 시간을 벌었다. 마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부각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서한 안에 8월 1일이란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걸 3주를 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미 관세를 먹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분목별 관세라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8월 1일 관세는 상호관세 25%입니다. 10%에 25% 되는 거예요. 이건요 8월 1일 날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품목별 관세는 이미 먹고 있습니다. 이미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먹고 있고 이미 지난 5월부터 외국산 자동차 부품 25% 관세 먹고 있고 이미 지난 6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에서 50% 인상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와 관련된 관세를 먹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3주 시간을 번 게 아니라 이미 먹고 있는 가운데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맞는 말인 거죠. 우리는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요. 2024년 경제 성장률을 보면 2.04에서 수출이 무려 1.93입니다. 점점 우리가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수출을 안 하면 경제 성장을 절대 못하고 이 나라를 지탱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 경제 성장에 있어 수출을 주도하는 품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반도체와 자동차예요. 2024년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는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딱 두 개가 이 수출을 이끌어간 겁니다.
그리고 올해까지도 반도체와 자동차가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양날개입니다,兄여러분들 우리 경제에 있어, 우리 수출에 있어 반도체란 날개 하나 있고 자동차란 날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지를 못합니다. 휘청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를 톡 거론했다고요. 말씀드렸죠? 이거 일부러 한 거라고요. 어떤 상황? 우리 경제 상황을 알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한국 자동차가 지금 반도체와 함께 우리 수출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바꿔 말하면 트럼프가 말한 이 한국 자동차와 관련된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자동차가 어디에 많이 수출을 하느냐? 바로 미국이에요. 2024년 대미 자동차 수출액 비중이 미국이 49.1%입니다. 절반. 우리나라 모든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절반을 다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미 우리가 완성차 25% 먹고 있고 부품 25% 먹고 있고 철강 알루미늄 50% 먹고 있으면요, 이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자동차 수출은요, 날개가 꺾이는 거예요. 관세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시장을 우리가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 이것은 우리 경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괜히 우리나라 자동차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린 이미 25% 완성차 먹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 25% 먹고 있고요. 철강 알루미늄 50% 먹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감세 법안 서명해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받고 있던 전기차 5종 미국 보조금 7,500달러 이거 지금 1조가 증발이 됐어요. 우리가 가격 경쟁이 아예 안 되는 겁니다,兄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두고 어떻게 3주 시간을 벌었다라고 아전인수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좌파들이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일본보다 이재명이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어제 명비씨 타이틀을 보더라도 일본은 7번을 찾아갔는데 1%를 더 먹었다. 일본이 굉장히 놀라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이재명은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 뭔가 잘하고 있다. 일본보다 낫다. 라는 식으로 좌파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팩트 체크해드릴게요,兄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수출의 양 날개가 뭐라고요? 반도체와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게 무려 절반 가까이 된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 탑10 보십시오. 1위 GM, 2위 도요타, 3위 포드, 4위 현대 기아차.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현대 기아차가 지금 4위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일본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일본도 이와 관련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당장 일본도 뭐 하고 있습니까? 일본차 관세 폭탄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차가 미국 시장에서 휘청휘청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일본도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 가장 많이 부과되는 철강 관세 50이에요. 완성차는 25, 부품은 25, 철강 알루미늄 50이기 때문에 철강 50%를 일본도 가장 신경 쓰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고자 일본도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해왔었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관세를 안 먹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직접 가서 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제철도 수조 원을 들여서 미국에다가 제철소 짓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관세를 안 먹을 수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은요, US 스틸을 인수했습니다. 미국의 제철 기업을 아예 샀다고요. 그리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을 해준 겁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선 후보 시절에는요, 이걸 반대했어요. 제 집권 시 일본의 US 스틸 인수를 막을 것이다. 실제 이와 관련돼서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에 이어 해리스까지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만큼 미국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화두일까요? 일단 US 스틸이라는 곳이 미국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설립이 무려
1901년입니다, 신규 여러분들. 직원이 2만 명이 넘어요. 연 생산량이 1575만 톤이며 업계 순위가 미국 3위, 세계 24위입니다. 어마어마한 철강 기업인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본이 사게 되면요, 미국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반발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겠습니까? 철이라는 건 우리가 자동차, 전자제품 만든 게 아니라 뭐도 만듭니까? 무기도 만듭니다.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철이 사실상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일본이 US 스틸을 먹게 되면 미국이 일본의 철의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 지난 대선 당시 이와 관련돼서 트럼프의 해리스까지도 반대를 했던 겁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본사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펜실베니아주예요. 이 펜실베니아주가 무엇이냐? 미국의 경합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격전지예요. 즉 지난 대선에 있어 이 펜실베니아 민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 US 스틸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나 해리스나 모두 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상하죠. 분명히 지난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그걸 반대했었다고요. 근데 이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왜 승인을 해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본이 대미 투자를 5배 늘리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일본이 US 스틸을 미국 내 철강 생산 능력 10년간 유지하겠다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더 나아가서 트럼프가 US 스틸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소유권을 51%로 가져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상이 된 거예요, 신규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US 스틸 관련돼 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겁니다.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5배 투자를 받았고요. 일본 어떻습니까? 철강 관세와 관련돼서 면제하기 위한 US 스틸 인수를 트럼프가 허가해 준 겁니다. 서로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왜 트럼프는 갑자기 이렇게 일본을 때리는 걸까요? 보셨던 것처럼 US 스틸 관련돼 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서로 협상을 잘했어요. 그리고 과거 트럼프가 반대했던 걸 조건부 승인까지 해줬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최근에 일본을 향해서 버릇이 나쁘다고 말합니다. 자, 왜 그러느냐?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분명히 트럼프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US 스틸 인수를 조건부 승인해줬습니다. 그리고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펼쳤다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이시바가 어떻게 했냐면요, 트럼프가 US 스틸을 조건부 승인하기 전까지는 신이 당신을 구했다라고 아부를 했어요.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해주자마자 갑자기 돌변을 하는 겁니다. 180도. 아, 타협 못해. 이러고 돌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품목들이 7차례 만나도 접점이 안 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어떻죠? 트럼프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 좌파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일본은 7번 찾아가고도 관세 1%더 먹고 있어.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이재명이 더 잘하고 있어. 라고 지금 선전선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우린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일본은 US 스틸을 인수함에 있어서 어떤 걸 해결했습니까? 철강 50% 관세를 해결했어요. 왜냐? 당장 공장 돌릴 수 있잖아요. 당장 철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걸로 자동차 생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대제철이 미국 가서 제철소 지으면요, 언제쯤이나 만들 수 있을까요? 언제쯤에 생산 가능할까요? 한 세월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경쟁사와 관련돼서 점유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 우리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본은 US 스틸을 인수해가지고 철강 50% 관세를 해결했다고요. 가장 많이 먹는 관세를 해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해결을 못했잖아요. 즉 미국 자동차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가격 경쟁이 뒤지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이 더 잘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요. 보는 것처럼 지금 이 좌파 진영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왜곡인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주 시간 안 벌었어요. 우린 이미 품목별 관세를 먹고 있고, 그 품목별 관세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수출의 양날개, 반도체 자동차라고요. 그리고 자동차 수출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있어 5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고, 그걸 관세를 먹게 되면요, 차를 어떻게 팝니까? 수출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과정 속에 미국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우리 자동차, 일본 자동차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다투는 가운데 일본은 이미 US 스틸을 인수했기 때문에 철강 50% 해결했고 우린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일본은 못했고 이재명은 잘했다고 말하냐고.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림이 보여지시죠? 우리가 지금 얼마나 무능했는지, 이재명이 얼마나 일을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행복회를 돌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재명이 잘했다고 찬양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미 대기업들은요, 엄청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 벌써 시장이 반응을 하잖아요. 벌써 결과값이 보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협상을 하고 딱 보이잖아요. 지금 좌파들은 일본이 못했다고 말하지만 이재명이 더 못했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런 과정 속에 지금 이재명 정권이 태어난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가 문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조속한 협상보다 국익관철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누가 국익관철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조속한 협상을 해야지만 국익관철이 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괜히 미국을 만날까요? 다른 나라들이 괜히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까요? 빨리 만나야지만 더 많은 걸 얻어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보십시오. 일본만 하더라도 UST를 인수했잖아요. 그게 국익관철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한다는 핑계가 조속한 협상보다 국익관철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이고 7번 만난 일본보다 이재명이 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아전인수이자 조삼모사냐고요. 자,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가 화가 많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 분명히 서한까지 보냈어. 똑바로 하라고. 심지어 서한도 다른 나라보다 가장 첫 번째로 밝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요, 미국과 트럼프가 어떤 생각할까요? 자, 아니나 다를까 새벽에 들려옵니다. 첫 번째, 8월 1일부터 부과하겠다. 연장 없다. 관세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를 딱 거론하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다. 자국 방위비를 분담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서 말씀드린 우리 수출의 양날개, 자동차 반도체, 거기 있어서 이제는요, 반도체까지 말하고 있어요. 반도체 관세 곧 발표할 것이다. 구리 관세율 50% 오늘 발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자동차, 전자제품 관련돼가지고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먹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반도체 들어가죠. 여기에 구리 들어가죠. 여기에 의약품 들어가죠.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좌파 진영은 뭐만 말하고 있습니까? 상호관세 25%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것도 문제이지만 더 문제되는 건 지금 먹고 있는 게 문제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뭐부터 해결해야 될까요?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것부터 해야죠. 어떤 것? 이미 먹고 있는 것. 그게 무엇? 품목별 관세. 근데 이거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트럼프 서한 관련돼가지고 야, 트럼프 서한에 8월 1일자 있다더라.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뭐 해보자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와 관련돼가지고 아이고 3주 시간 벌었습니다. 그와 관련돼가지고 아이고 일본보다 지금 우리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긴 사람들입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재명비 씨와 명비 씨는 계속 왜곡할 겁니다. 계속 숨길 겁니다. 왜냐? 그들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우린 뭘 해야 될까요? 우리 목적 가야죠. 저는 그래서 재명비 씨와 명비 씨를 비롯한 좌파 언론들을 볼 겁니다. 그들이 뭘 숨기고 뭘 왜곡하고 그들이 가장 아픈 곳이 뭔지를 계속 전해드릴 거예요. 문제는 이 목소리와 내용이 우리만 알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때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여론이고 우리 역할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